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씨가 나도 월급 120만 원 받아가지고 결국 150만 원 썼기 때문에 부채 3천만 원이 생긴 건데요. 나도 뭐 앞에 말씀드린 이 아가씨처럼 그렇게 몇 억대의 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영의 상태에서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가씨가 지금 자기가 3천만 원 부채 때문에 나가고 있는 이자가 60만 원입니다. 현금 서비스의 이자율은 대체적으로 25%이기 때문에 한 달에 2부 이자인 거 아시죠? 60만 원의 이자가 자기도 모르게 매월 나가고 있고요. 3천만 원의 돈을 만들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매월 75만 원씩의 적금을 3년 동안 불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3년 후에 영의 상태에 갑니다. 그러니 지금 결혼한다는 거는 이 아가씨한테는 무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135만 원을 3년 희생을 해야 3천만 원을 영으로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A와 B는 굉장히 다른 차이의 상황에 놓여 있겠죠. 여러분들 과거의 소비 습관과 비교할 때 현재의 생활은 너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1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150만 원을 다 써도 지금 모자르는데 135만 원을 빚을 갚기 위해서 쓰고 15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죽으란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분명히 여성 A와 여성 B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더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는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총각분들 중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이 아가씨하고 어느 여성이 더 좋은가요? 물론 여성 A가 좋겠죠. 근데 이분은 이미 시집가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포기하시고 제가 더 궁금한 거는요. 만약에 이 여성 A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엄마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 B도 이렇게 시집 못 가니까 아빠가 다 갚아줬습니다. 똑같이 0입니다. A도 0, B도 0. 자, 이제는 어떤 분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은 A를 택하십니다. 왜? 시간이 또 몇 년 지나고 나면요. 남편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이 돈을 만들고요. B는요. 둘이서 열심히 벌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돈과 관련된 것은 인생 그 자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제 좀 주변의 얘기들은 조금 접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없나? 상황이 그렇게 변해서 이만큼 많은 돈이 모자르는 미래를 위해서 도대체 답은 없는가? 라고 고민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돈이 모자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재무설계. 재무설계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놓고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재무설계의 그 단계별로 저랑 같이 아주 편안하게 쉽게 제가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무설계. 제가 재무설계라고 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이 영어로는요, financial pl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무설계가 뭘까? 아마 들어보시고 이런 서비스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설계 개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재무설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A씨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뭐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 90대까지 쭉 가게 됩니다. 자, 이때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 저 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결혼을 합니다. 30전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마련합니다. 결혼해서 뭐 처음에는 뭐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고요. 뭐 오피스텔을 월세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 교육에 또 많은 정열을 쏟게 되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퇴라는 것을 맞이하게 돼서 60세부터 한 20, 30년 동안 노후 생활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30대부터 60대까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죠. 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만나면 나는 결혼 안 하고 독신주의자야.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결혼하고 자녀 교육은 없을지 몰라도 집 마련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은퇴는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중에 상당수의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결혼할 때요, 돈이 들어가죠. 남자들은 한 1억, 통계적으로. 여자분들은 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하는데, 뭐 서울에, 강남에 굉장히 중요한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3.3제곱미터,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면 3억 정도의 돈은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합니다. 또 자녀 교육 한 명당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2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죠. 은퇴 생활 뭐 제가 말씀드린 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3억에서 5억 정도의 돈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의식주 한 달에 100만 원씩 12개월 30년 3억 6천. 물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한 5억.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돈들을 전부 합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되냐? 13억에서 16억 정도, 약 15억 내외의 돈이 됩니다. 15억 정도 내외의 돈을 어떻게 살면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를 평생 동안 보냐? 그러면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연봉 2천만 원.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직급이 올라가고 능력을 발휘한다면 뭐 8천만 원을 50대 가서 벌 수도 있죠. 그래서 2천만 원부터 8천만 원까지 평균적인 소득을 30년 동안 번다고 생각한다면 15억 정도의 돈을 법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이 정도의 돈을 번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엉겨서 꼬이느냐? 시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때 결혼자금, 이때 주택마련, 이때 자녀교육, 이때 은퇴자금, 항상 필요한 의식주 등 다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버는 대로 또는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엉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엉기지 않도록 이 단어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계획.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는 거죠. 인생에 대한 계획. 그래서 재무설계에 대한 개요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자. 바로 플랜이라는 겁니다. 제가 재무설계에서 파이낸셜 플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또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이미 오랜 동안의 그런 그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입증된 거고 또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진행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즈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왜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제가 다른 데 강의 가면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신 적 있죠? 여행. 자, 여행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갈 겁니다. 7월 달에, 7월 여름휴가입니다. 여름휴가에 동남아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보신 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동남아로 여행 떠나는데 여러분들 7월 한참 피크 때 가려고 준비를 하면 얼마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까요? 뭐 비행기, 그 다음에 스케줄, 숙박, 음식 뭐 이런 거 도움을 받아도 아마 두세 달 정도는 2, 3개월 정도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 큰 사람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한 우리 가족 떠나자.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행기 탔을까요? 비행기 아마 못 탔을 겁니다. 타더라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동남아에 가서 태국에 가서 만나자고 하면서 탔을 겁니다. 갔는데요. 잠잘 자리 있을까요? 때가 7월 피크인 만큼 잠잘 자리 없을 겁니다. 아마 공원에서 쭈그리고 잤겠죠. 맛있는 음식 먹었을까요? 아마 맛있는 음식 못 먹었을 겁니다. 관광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이 5박 6일 동안 5일에서 6일 정도 이 동남아로 여행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시간이 좀 지나면 갔다 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이번 여행 아빠 꽝이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서 가족과 함께 짧은 3일이나 4일 동안 여행을 갔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아빠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행은 휴가 기간 동안의 여행은 내년에 다시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소중한 여행은 준비 없이 그냥 그렇게 떠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계획을 세우기를 제가 권유하고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재무설계를 하시라는 거죠. 이런 재무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순서나 이런 것들은 같이 하실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그럼 재무설계라면 다 해결되느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무설계 한 달에서 모두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첫 번째,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랑 같이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따라오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 행동하지 못하십니다. 계획은 멋있게 세워놨지만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나 부동산이나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부뚜막에 있는 소금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성공하지 못하십니다. 시작하시고도 계속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많이 보시죠? 적립식펀드 시작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원금이 됐습니다. 원금이 손실이 났습니다. 어떻게 견뎌내지 못하고 대부분 해약을 하거나 또는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재무설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함께 제대로 이해하시고 행동하시고 계속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과는 다른 멋있는 인생으로 확실하게 바뀔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재무설계 왜 필요하고 재테크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진짜 같이 가는 여행을 떠날 텐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저와 같이 힘찬 발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